정읍에서 송전선로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에서는 즉각적인 중단과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공동묘지가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고창군 의회에서는 주민시설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도내 교원단체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교원 설문조사에서 부정응답이 80%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도의원이 인접지역 어민들의 불법 어업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어업 지도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장 문화였던 과거에는 공동묘지가 지역 곳곳에 있었는데요. 군유지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공동묘지를 정비해 주민시설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버려진 벌통이 가득한 이곳은 고창의 한 공동묘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군유지인 공동묘지에 무단으로 작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나무와 풀로 뒤덮인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이지만 소홀한 관리로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조상나면 당연히 예의로 올 줄 알고 다 했었지. 지금 너무나 이렇게 폐해가 돼가지고 참담해요. 지금 현 이 상태에서는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고창군에 등록된 공동묘지는 81곳이지만 묘역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의회에서는 공동묘지 실태를 조사하고 공간을 정비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민협의와 정비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군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주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용역을 통해 공동묘지 실태를 파악했고 분묘 보상 등 공간 정리에 드는 비용이 5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동묘지를 정리해 고창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과 같이 활용 목적이 정해진 곳을 먼저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흉물로 남아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공동묘지. 주민들은 버려진 공동묘지가 지역 자산으로 다시 쓰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주의 단전,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정읍에서 송전선로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밀지 말고요! 밀지 말고요!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송전선로가 정읍을 포함한 전북 일부 지역을 지나는데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인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읍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사업만 5개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읍에는 이 소성 변전소를 포함해 변전소가 3곳 있고 송전탑은 380개가 넘는 가운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며 땅값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안에서 넘어오는 정읍으로 넘어오는 라인, 장성에서 정읍으로 넘어오는 라인, 그리고 정읍에서 신계룡까지 가는 그 중심에 정읍이 있습니다. 우주의 배꼽이 정읍이라고 했는데 송전탑의 중심이 지금 정읍된 것 같습니다.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제1 일반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목재류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 고형 연료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발전소가 가동되면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정읍 시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화력발전소네 송전탑이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 정치권도 전면 중단과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읍은 미세먼지와 전자파, 축산 악취 등 오염물질로만 가득 찬 기피 도시이자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관련 기관은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반발이 커지자 정읍시는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전기요금이 싸야 되겠죠. 가격을 차별화해야 된다. 가격을 차별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기 쓰는 그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싼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세제 혜택을 지방에 줘서. 최근 도내 8개 시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기피시설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서거석 정부교육감이 도내 교원단체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교육감의 직무수행 만족도와 업무 경감 등에 대해 묻는 교원 설문조사에서 부정응답이 80%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교육활동 보호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1,1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인접지역 어민들의 불법 어업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가 최근 3년간 단속한 타 지자체의 불법 어선은 52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에게 도민 조업권 보호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서해어업관리단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업지도선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창의 김치 원료 공급단지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등을 연계한 김치 특화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조성비 50억 원을 확보한 고창군은 김치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배추 수확 농기계 자동화 성능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을 대표하는 농생명 산업지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빈집을 활용해 화재나 재난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머무를 주택을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시내권 빈집을 리모델링해 재난 피해자나 주거 위기 가구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1호 복지 안전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권역별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임시 주거시설에 주거 취약계층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순천구를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군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공유공장 운영 실증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평가 절차가 기존보다 간소화되고 참여기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 없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째 폐지와 깡통을 모아 기부해온 정읍의 80대 할머니가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칠보면 수청리에 사는 89살 박순덕 할머니가 폐지와 깡통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 1억 9천여만 원을 칠보면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열린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박순덕 할머니에게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최근까지 3억 7천여만 원을 기부한 정읍 에이스안전유리 대표 최우림 씨도 같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사로에 주차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50분쯤 무주군 무풍면의 한 공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5톤 화물차가 30여 미터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아래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던 50대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고장난 화물차를 수리하러 온 출장 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 탈시설 장애인 연대 전북지부가 출범했습니다. 전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을 벗어나 권리를 찾고 요구하기 위해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전북지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용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은 엄격한 규율과 단체 생활 속에서 개인의 욕구를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과 관련된 실현 의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국민추천 제도를 통해 임명하기로 밝힘에 따라 국내 농어민 단체들이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적극 추천한 국회 이원택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미 대북 전문가인 국회 정동영 의원과 제21대 대선을 진주에 서서 지휘했던 민주당 사무총장인 국회 김윤덕 의원 등의 입각도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 등 정치권 내부에서 이원택 의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민주당 중진 의원 등 소속 의원들과 농어민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직접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적합한 인사들로 국회 정동영, 김윤덕, 이원택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봄꽃을 주제로 제작된 SNS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가 3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임실군은 11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의 작약꽃밭과 꽃 양귀비를 배경으로 제작된 쇼폼 영상만 누적 조회수 11만 6천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임실군 소속 신규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고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SNS 관광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발굴하고 임시를 널리 알리는 디지털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9월까지 도내 주요 해수욕장 수질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부안 변산과 고창 90호 해수욕장 등 8곳으로 장염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수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경고 표지판 설치 등 즉각적으로 현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